사실을 말하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생각을 말하는 동사인 조동사와 사실을 말하는 나머지 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동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비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 영어 공부를 할 때 비동사의 정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비동사의 뜻이 있다 또는 이다라는 정도인데 이것으로는 비동사의 의미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동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비동사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정확히 말해 비동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처음에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보이는 모든 존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후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포함했습니다. 기존 문법에서는 비동사에 am, are, is, was, were가 있다고 하는데 비동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be는 am, are, is, was, were의 원형 부정사입니다. am, are, is, was, were를 각각 따로 보아야 합니다. 비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한 이들이 세상의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존재를 1, 2, 3인칭 단복수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수많은 그인 실체, 그리고 나와 수많은 그의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1, 2, 3인칭 단복수로 구분하면 원어민들이 존재를 바라본 인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동사의 형태가 말해줍니다. 이 표는 기존 문법의 비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어는 주어를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세상의 존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실체와 조합은 비동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1, 2, 3인칭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실체와 조합일까요? 먼저 1, 2, 3인칭이라는 것을 잊고 단지 존재하는 실체와 실체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와 수많은 그입니다. 조합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합니다. are를 비동사로 사용하는 주어들은 나와 수많은 그의 조합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원어민들은 그것으로 주어를 분류했습니다. 반면 우리말은 비동사로 주어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본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개인주의입니다. 나와 또 다른 수많은 그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과거형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I와 he, she, it의 과거형은 was로 같습니다. I와 he, she, it는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의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형태의 비동사를 사용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같기 때문에 was로 같은 형태를 사용합니다. 조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위는 나와 또 다른 실체 또는 실체들의 조합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라고 말한 우리가 내일은 다른 조합으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는 단복수의 구분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너 또는 너희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들은 항상 주어의 시야에 있어야 합니다. 단복수의 개념을 철저히 지키는 영어가 유에서는 이것마저 무시할 정도로 단수와 복수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로 나눕니다. 대의는 나를 제외한 실체들의 조합입니다. 대의로 불릴 수 있는 조합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어 문화권은 주어를 실체와 조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문법은 동사를 조동사, 비동사, 두동사로 구분하지만 여기에 해부동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완료 시제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동사는 이 표와 같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be, have 두 동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동사와 have 동사를 보면 we, you, they의 동사를 I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문화권은 세상의 존재를 실체와 조합으로 나누어서 비동사에서는 조합에게 그들의 동사를 주었지만 have 동사와 두 동사에서는 I와 같은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영어는 세상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의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는 존재, have는 소유, do는 일반적 사실을 표현합니다. 기존의 문법에서는 have 동사가 두 동사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보면 have 동사는 두 동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e와 have는 원형 부정사로 두 동사에서 사용됩니다. 일반 동사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문장에서 be와 have는 원형 부정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영어에만 있고 우리말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현재 완료의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처럼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I have been to USA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Have you been to USA입니다. 만약 have 동사가 두 동사에 속한다면 Do you have been to USA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 구문에서는 have 동사를 문장의 첫머리에 사용해서 의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예전 학생일 때 배웠습니다.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완료, 계속, 경험, 결과는 과연 올바른 설명일까요? 과거에 생겨난 일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끝나 있거나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완료 문장의 핵심은 have입니다. have의 해석은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 의미를 이용하여 해석하면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맞습니다. 현재 완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현재 완료를 설명하려면 be, have, do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원어민은 사실을 말할 때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 말합니다. 존재를 표현하는 be, 소유를 표현하는 have,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는 do입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문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의 상황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두 문장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의 문법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현재는 알 수 없고 단지 과거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현재 완료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옳은 설명일까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또한 현재 완료는 우리말 표현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틀렸습니다. 우리말에도 현재 완료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처럼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될 뿐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와의 차이에 대해 말해보면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현재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 과거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의 전달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우리말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 차이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타인에게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과거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도 그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과거의 일반적인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번 문장도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본 하자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전달된 이후 다시 그 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현재 완료 문장에서 last night란 시간이 표현되어 있는데 기존의 문법에서는 문장 내에 시간이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실을 알 때 문장 내에서 시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시간 또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은 사실을 알 때 부차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제외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까지 문장 내에 표현되면 과거의 일반적인 사실을 알리는 상황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누군가가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그 영화를 본지 안 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영화를 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나는 그 영화를 본 것을 갖고 있다 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주의 문화 안에서 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몇 마디 안 하고 대화는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를 설명하는 분들 중에 have를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지 문장의 형태를 완성시키기 위해 들어간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 내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문장 내에 의미 없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처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면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존재, 소유, 일반적 사실로 동사를 구분합니다. have는 그 중의 한 부분인 소유를 표현합니다. 1번 문장에서도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그는 미국에 간 것이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그가 미국에 간지 안 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나는 그가 어젯밤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말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2번 문장은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sinc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후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으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설명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영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부언하여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반면 우리말은 상황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는 상황을 듣다 보면 뒤의 결말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since는 그 기간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있을 뿐입니다. 3번 문장도 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후 1년 동안의 기간을 부언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현재 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를 한 줄로 표현하면 항상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이고 사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현재만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말할 때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를 포함해 미래의 어느 기간까지 이어지는 일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미래의 어느 기간에서 기간은 문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동사가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사실을 말하는 동사를 사용한 현재 시제 또한 주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100% 확신한다면 단순 현재 시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번 문장은 전형적인 현재 시제입니다.
2번 문장은 will을 사용해 내일 학교를 갈 것이라는 현재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3번 문장은 be going to 문장이라고 하며 미래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이 문장을 설명해 보면 나는 존재한다, 가면서 가기 위해 학교에 내일 이런 순서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am으로 현재형입니다. 여기서 going을 진짜 어딘가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시간의 흐름 또는 시간이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시간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to go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to go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장소는 학교라고 정했고 그 시간을 마지막에 tomorrow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문장을 미래와 연결지어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말했을 뿐입니다. 4번 문장도 내일 내가 학교를 간다는 사실을 자신이 100% 확신한다면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말로도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4번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말과 같습니다. 5번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인데 현재 시제입니다. 6, 7, 8, 9번 문장은 이후 각 파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어떤 행위가 과거에 발생해서 과거에 끝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She was his lover와 she is his lover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로 말하면 현재는 그녀가 그의 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러하면 당연히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인 과거 시제이고 그 다음은 진행형 문장입니다. 1번 문장은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말하고 2번 문장은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번 문장에서는 유주들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고 2번 문장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말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정한 원칙에 따라 그가 행동했다면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과거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다면 불규칙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동사 would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구문들은 해당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동사는 존재와 소유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 사실에 관련된 표현을 하는 동사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3인칭 단수 동사에는 s를 붙인다는 문법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3인칭 단수에 s를 붙일까요? 3인칭 단수에는 두 동사를 포함하여 비동사, have 동사 모두 s를 붙였습니다. be는 is, have는 has 모두 붙였습니다. have에 s를 붙인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어 원어민은 동사를 be와 have와 do로 구분한 것의 또 다른 예입니다. 비동사에서 설명했듯이 영어는 3인칭 단수인 실존하는 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조동사가 동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로 쓰일 때 왜 s가 붙지 않을까요? will이 조동사가 아니라 동사라면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wills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문장이 있는데 위 문장은 맞고 아래 문장은 틀렸습니다. 위 문장에서 he가 주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문장은 말하는 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3인칭 단수가 주어이지만 문장 전체는 말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오로지 나의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동사, 조동사가 사용되면 그 문장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영어 원어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두 동사는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일까요? He works every day. 그는 매일 일한다이고
He does work every day. 그는 매일 일한다 입니다. 두 문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의 끝에 와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와의 관계, 즉 존댓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서 주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동사를 사용하여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위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도 두 동사가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첫머리에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두 동사가 대표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부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도 대표 동사 does를 사용해서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work는 무엇일까요? 각 문장의 work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원형 부정사입니다. 뒤에서 원형 부정사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반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형 부정사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일반 동사 do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면 주어 플러스 do 플러스 원형 부정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do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에 동사의 역할을 넘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o의 역할이 필요할 때만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가 의문문을 만들어야 할 때, 두 번째가 동사를 부정해야 할 때, 세 번째가 동사를 강조할 때, 네 번째가 대동사일 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말은 영어와 다르게 do와 같은 대표 동사가 없을까요?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문장을 긍정 또는 부정하고 또 시제를 표현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말 중 가장 중요한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존댓말을 표현합니다. 일반 동사에 대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do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무엇 무엇 하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무엇 무엇 하다가 일반 동사의 대표는 아닙니다. 우리말은 공을 찬다와 축구를 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 뭐뭐 하다는 행위와 존재 모두를 표현합니다. 행위를 표현할 때 무엇 무엇 하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고 구체적 행위가 있을 때는 차다와 같이 그에 맞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영어에서 일반 동사는 모두 두 동사에 속합니다. 우리말과 영어에서 일반 동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말은 객체를 중심으로, 영어는 상황을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live가 있습니다. live의 우리말 의미는 떠나가다와 남기다입니다. 떠나가다와 남기다는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 두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시합니다. 위 문장은 그는 지난밤 서울로 떠났다이고 아래 문장은 그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남겼다입니다. 그것은 영어는 상황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말은 상황에 놓여 있는 객체를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는 누군가가 한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말은 그 상황에서 떠나려는 대상과 남겨진 것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등 기본적으로 고기라는 표현이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이들 객체 모두가 고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표현에 사용하였고 영어는 비프, 치킨, 포크, 뮤턴, 홀스미트로 모두 각각 다른 형태인데 이것은 이것 모두를 각각 따로 본 것입니다. 다음 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말 풀다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모두가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영어 원어민에게 10개의 영어 단어를 보여주고
공통된 의미를 찾으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풀다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어떤 객체가 꽉 조여진 상태에서 느슨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모든 경우를 상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표현되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어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come은 오다와 가다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come이 갖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come은 생겨나다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위 문장은 나와 같이 거기에 갈래이고 아래 문장은 오늘 밤 나에게 올래인데 두 문장의 공통점은 두 상황이 모두 주어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common을 보면 on의 상태로 생겨나란 뜻입니다. 여기서 부사 on은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인데 살아있는 상태로 되라는 의미, 즉 적극적으로 바뀌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get을 보면 get의 의미는 가지다입니다. have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get은 동작을,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take, get, have는 모두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take는 우리말 취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get은 가지다라는 의미로 동작을 나타냅니다.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말은 가지고와 가지고 있느니 그렇게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et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can I get을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해석한 것을 보았는데 get에는 가지다 라는 의미만 있지 주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give를 사용하여 can you give me 하면 됩니다. Can I get some candy from this box는 이 상자 안에서 사탕을 몇 개 가져도 될까요? 입니다. 이것으로 동사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정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